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 임용고시 정쌤입니다. 오늘도 미술랭 가이드를 시작할 거예요. 재밌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술랭, 그러니까 미슐랭이 아니라 미술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좀 포스트 모던 시대라서 차용했습니다. 이 용어를. 여행하면서 맛있는 맛집 왜 별표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물론 이제 그 별표를 따면 요리도 맛있지만 액수도 비싸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시장 통해서 몇십 년 동안 했던 아주 유명한 아주 저렴한 집인데도 그렇게 맛있는 집에도 미슐랭 별을 좀 붙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는 좀 아직 못 본 것 같고, 큰 호텔이나 이렇게 좀 돼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가보고 싶긴 한데요. 자, 이렇게 가보고 싶고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미술 이론을 가지고 좀 재미있게 혹은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엑기스만 주고 싶은 입장에서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 아시죠?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 말기를 할 건데요. 조선 말기 일단 시대적 배경부터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대외적으로 구미열강이 구미열강이 좀 우리를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위협했던 시기죠. 그래서 일본 놈 스키 중고기 돼 있네요. 그다음에 소련 놈 스키 이런 등등이 우리를 좀 위협했던 그런 때가 됩니다. 대내적으로도 안동김씨 세도 정치가 좀 있어서 나라 조금 힘들고, 또 대원군의 세국 정책, 개화파 등장과 동시에 또 패퇴하죠. 거기다가 이제 당시엔 예수교라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책들마다 다 예수교라고 돼 있어서 요거는 기독교라고 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고 기독교 협회에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좀 없어서 일단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전례와 순환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저기 그 양화대교 옆에 가면 절두산 성지가 있잖아요. 양화대교 그 2호선 지하철 당산에서 합정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절두산 성지가 있어요. 당시에 그 가톨릭이나 기독교를 믿었던 신자들을 잡아다가 다 목을 쳐서 절두산, 머리가 떨어진 산이라고 하는 그 박물관도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의 충격도 받게 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곳인데 가봄직합니다. 종교를 떠나서. 그랬던 때가 이제 조선 말기가 되겠어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우리 그 미술도 좀 바뀌게 되는 거죠. 요 배경이 지금 이렇게 세안도의 일부를 제가 이렇게 좀 편집을 좀 해왔습니다. 괜찮은가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우선 조선 말기 화단의 흐름부터 보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전통의 위축.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조선 중기 후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위축이 뚜렷해지고요. 후기에 유행했던 진경산수, 그 다음에 풍속화가 위축되죠. 반면에 후기에 있던 그 민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선시대 말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좀 그 아주 애매한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김정희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종화가 굉장히 유행하게 되죠. 굉장히 지배적으로 좀 달리게 되고, 오히려 이러면서 진경산수와 풍속화가 좀 단절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수철, 김창수. 요즘은 학자들이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명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진 않고, 옛날 서적은 형제라고 돼 있었는데, 필체랑 그림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이름이 다르냐. 옛날엔 이름을 여러 개 썼으니까. 호도 좀 많고요. 그랬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홍세섭, 집안 자체가 이미 이 관료이자 문인이고 엄청난 그 높은 관직이 있었던 분들의 그 일가죠. 그래서 이색 가풍이 좀 형성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장승업 계열하고 그다음에 허련 계열이 계보가 형성되면서 현대화단으로 이어지게 되죠. 허련 계열 같은 경우는 1930년대 남쪽의 그 문인화 개통을 해서 연진회라고 이어지게 됩니다. 허련계 그렇게 되고요. 장승업 계열 같은 경우는 오원 양식, 그래서 오원파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추사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추사의 제자 그 조유룡 선생의 매화 엄청나죠. 이 부분은 이제 일부분을 좀 이렇게 더 확대한 것인데, 여기 전체 작품이고요. 엄청나죠, 작업이. 대단한 작가들입니다.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통의 축입니다. 진경산수화가 풍속화가 일부 전해지긴 하지만 많이 쇠퇴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유숙 같은 경우가 말기의 대표적인 풍속화가예요. 그 외에도 이제 조정규, 엄치욱, 유원웅, 백은배, 영록, 김중군 등의 풍속화첩이 전해지고는 있지만 대표적인 작가 유숙이고요. 조선의 풍속화에 비해서 볼 수 있는 기와 격, 활력은 물론 해학과 멋을 찾아보기 어렵고 맥이 좀 빠진 느낌이 조선 말기 풍속화라고 하는 것. 다음 페이지 볼게요. 요게 이제 우봉 조유령 전쟁의 세검정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죠. 뭐 전부 다 아파트 들어서 집이 있고 막 그런데, 이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지금도 요 동네가 굉장히 깨끗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들이 많아서, 주로 이제 종이 제작하고, 한지 있죠, 한지. 한지를 제작하고, 바위에 널고, 그래서 종이 제작했던 동네로 유명한 것이 세검정이고, 부암동, 뭐 이렇게 저 종로 일대인데요. 풍경도 좋고 참 괜찮은 동네. 그걸 이렇게 그렸습니다, 지금. 전체 작품을 보려고 이걸 좀 작게 묘사해 봤어요. 다음이요. 그 다음 김정희파의 특세입니다. 원명 청대 남종관을 받아서 사회적 세계를 추구했던 작가 금석학하고 고증학, 기초한 추사체, 예서체에 해당하는 추사체 받아들였고 만들었고, 논어 자한이라고 하는 편이 있어요. 그 구절에 근거한 것이 세안도인데 역경을 겪어봐야만 지존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로 구성된 게 바로 세안도. 이렇게 긴 이유는 이렇게 제문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작업이 굉장히 작품이 길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같은 추사 김정희 계열의 전기, 계산포무도, 허련의 선면산수도 이렇게 이런 경우를 이렇게 좀 비백법도 좀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갈필, 아주 산한 느낌의 문인의 대표적인 문인화 풍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색화풍, 김수철, 홍세섭 등의 화훼, 그 다음에 뭐 색채 감각이, 그래서 굉장히 좀, 중국의 황산파 느낌처럼 윤곽선 중심이고 평면화되어 있죠. 단순화되어 있고 현대적인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김수철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장승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여러분들 꼭 정리해야 될 작가이기도 합니다. 호가 5원이어서 5원 양식이라고 그래요. 5원. 원말 사대가를 비롯한 남종화 화풍을 받아들였고, 반복적이고 과장된 형태를 위주로 하는 북종화도 그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화원 계열이라서 여러 계통의 그림을 그려요. 주로 이제 중국적 주제가 많고요. 흩어진 듯 따임새 있는 구도, 개방된 공간, 특이한 형태와 색채감, 능숙한 기량. 특히 이렇게 흰색 같은 거, 호분을 좀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이 또 오원 양식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안중식, 조석진, 서화협회로 유명한 사람들. 1918년. 그 다음에 이제 노수연, 이상범. 그래서 이제 동연사 결성했던
그런 전통 화단, 그 다음에 일본 채색 화풍의 기문호에게 이어진 것이 장승업 화풍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화풍이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좀 더 자세하고 깊은 내용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또 다루기도 했고 앞으로 다룰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조선 말기는 일단 추사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추사부터 하시고 유목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추사로부터 이렇게 어떤 작가들이 이렇게 빠져나오는지 이런 유목화를 하시는 것이 의미 있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인드맵 많이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허련계와 장승업계 구분해서 특히 장승업계 같은 경우 허련은 이미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빼고요. 장승업은 아직 안 나왔다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풍, 또 기법, 영양관계를 정리하면 공부 포인트 딱 잡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고요. 재미있는 미술이론 좀 더 재미있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술랭 가이드 정쌤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